정치의 주인을 찾아서 동네 한 바퀴 제7화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을 맡은 정기차입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방송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 분량만 걱정하시는 우리 한바퀴씨 나오셨습니다. 네, 분량 걱정하고 있는 동네 한바퀴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7화 주인공입니다. 게스트분 나오셨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네, 반갑습니다. 사지마비 척수장애인으로 장애인 활동가로 12년째 활동 중이며 한국척수장애인협회 김해시 지회장을 맡고 있는 일령이라고 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조금 전 설명이 척수장애라는 말씀하셨는데 좀 생소한 단어입니다. 어떤 건가요? 네, 척수장애인은 교통사고나 스포츠, 산업재해로 질병으로 인해서 중추신경에 내나 신경이 손상되어서 운동신경이라든지 신변처리라든지 이런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장애인을 척수장애라고 합니다. 같은 경우는 예. 가슴 위로만 신경이 손상이 되지 않으면 운동량이 가능합니다. 실례되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이제 저희가 보통 길에서 만나거나 길 가다가 보면, 저분은 어떤 식으로 장애를 입었을까? 이런 궁금증을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실례가 안 된다면, 조심스럽게 어떤 계기로 해서 이렇게 척수장애를 입으셨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다. 네.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가 옆에 보조석에 타고 있다가 이제 부산에서 집으로 돌아오다가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걸 악셀레라를 밟아가지고 전진주와 추돌을 해서 차 밖으로 튀어져 나가서 경추 4번 내나 골절로 인해서 사지마비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하나 좀 질문이 없고요. 우리가 원래 성 감수성이라는 것도 있고 인권 감수성이라는 것도 있고 우리 지금 오늘은 이 방송은 장애인 감수성을 좀 많이 살려야 되는 프로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우리 한바퀴씨께서 얘기했는데 장애를 입으셨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입었다. 네. 뭐 당했다라는 표현도 있고 입었다고 하는데 어느 표현이 맞는 겁니까? 장애를 입었다. 잠시만요. 다시. 어찌 생각합니까? 장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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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하나하나 단어가 없어 중요한 단어거든요. 왜냐면 우리 여기 장애인 보시니까. 그래서 저도 이게 궁금해서 이 물어보는 거. 표현 자체가 억수로 남들은 쉽게 얘기할 수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받아들이는 분 입장에서는 아주 약간 불편할 수도 있고, 섭섭해 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서, 짚고는 넘어갈 수 있는 네, 부분. 다음에 찾아서 팩트 체크 하겠습니다. 여기 척수장애 분들이 얼마 됩니까, 요즘에는? 지금 김해에 저희 김해시에 등록되어 있는 척수장애인들 총 96명으로 지금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경남 쪽에는 지금 7개 내나 경남시에가 있는데 하시는데 조금 더 범위를 넓혀가면 이 장애인 확률이 됩니까? 몇 퍼센트라는 게는 다른 겁니까? 지금 척수하고 보통 보면 이게 지체 저희 척수하고 거의 다른 장애인 IR 센터에 비하면은 경남에는 지금 18만 장애인이 18만 명. 등록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척수 장애는 정확하게 등록되어 있는 게 아직 파악이 안 돼 있어가지고 저희는 정확히는 아직 잘 모르고 경남 전체에 18만 명의 네, 장애인이 있다. 음. 네. 자, 그래서 아까 우리 장애를 입으셨잖아요. 또 이거부터 표현 이상하게 장애를 당하셨는데 발생하죠. 아직 안 틀린 것 같아서 내가 표현 이상하긴 한데 네. 그 뒤에 지금 아까 일상적으로 설명하시다가 장애를 당하시고 그다음에 좀 어떻게 생활이 좀 바뀌었습니까? 거의 병원에 이제 척수 손상을 입고 병원에서 이제 수술을 하고 더 이상 병원에서 해줄 게 없다고 병원을 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고 난 차량에 보험이 또 안 들어있어가지고 보상을 못 받다 보니까 개인적 이제 사유로 이제 병원비나 수술비를 갖다가 지원하야 보니까 경제적으로 집안의 환경이 좀 많이 어려워진 상황이었고 집에 이제 퇴원해서 집에 와가지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운동을 재활운동이라는 게 지금 그때 사고 당시에는 없다 보니까 집에서는 거의 척도 생활을 거의 어느 정도 하다가 이제 인터넷을 처음 접하게 됐는데 인터넷 이제 카페에 이제 장애인들이 이제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김해에서 이제 도서 모임으로 저희 이제 척수 사지마비 장애인들이 모여가지고 김해에 이제 IR 자립생활센터를 한번 같이 해보는 게 어떻겠냐 권유를 주셔가지고 장애인 운동 쪽으로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어서 장애인 이제 활동가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사고 전과 지금 상황을 비교했을 때, 예, 내 크게 생활, 바뀐 내 게 있습니다. 생활 주변 환경이 어떤 식으로 바뀌었는지. 사고 나기 전에는 학창시절 때는 내일 학교에서 좀 문제 사고를 좀 많은 사고를 그냥 말썽꾸러기였는데 문제였는데 그때는 운동만 하다 보니까 장애 쪽으로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제가 막상 장애를 입고 주변 장애인들과 같이 소통을 하면서 이제 장애 운동 쪽으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장애에 대해서 많이 불편한 점도 알게 되었고 장애 운동 쪽으로 활동을 하면서 제도라든지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같이 활동하는 활동가로 통해서 같이 사회 권역을 이루고자 많이 활동하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고등학교 때는 문제하고, 그죠? 지금은 좀 장애를 입고 나서는 네, 사회. 아주 모험적인 사람이 되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개인이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바꾸자고 하는 사람이니까. 네. 얼마나 됐을까요? 장애를 입은 지가? 98년도라고 하셨습니다. 나이를 지금 모르니까. 42살이니까 네. 22년. 아, 22년. 지금 42살이십니까? 네, 저하고 동갑입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 친구하고, 네, 네. 친구가 늘었습니다. 22년. 아, 22년 동안 참 어려운 관계가 있었을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사회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우리 또 장애인분들이 많이 힘들었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보면 새롭게 아까 말미에 얘기하셨는데, 장애인 운동을 하게 되었다. 이, 하게 된 계기가 뭐, 어떻게 있습니까? 저 같은 이제 사지마비 장애인들이 모여서 도서 모임으로 처음으로 시작을 해서 김해 이제 IR 센터에 이제 자립생활센터를 같이 한번 활동가로 활동해 보지 않으려는 이제 권유를 통해서 같이 활동하게 되면서 장애인을 입으면서 다른 이제 비장애인들은 얼마든지 자기가 이동하고 싶을 때 아무 때나 이동을 할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누구 도움 없이는 그게 혼자서는 힘들고 해서 저상버스라든지 이제 장애 콜택시라든지 이런 게 환경이나 문제, 사회 제도가 바뀌면 얼마든지 이동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이제 제도라든지 사회 환경이 바꾸고자 이제 활동가들 다른 이제 장애인들한테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그런 부분을 위해서 이제 같이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좀 운동하시니까 좀 많이 바뀌었습니까? 바뀐 것 같아요, 어때요? 지금 처음에 이제 우리가 처음에 이제 장애인 활동을 한 2009년도에 장애인 활동 보조 서비스도 생기고 저상버스도 생기고 이제 장애인 교통약자 콜택시가 생기다 보니까 지금 어디든지 가고 싶어도 조금은 대기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조금 불편한 점도 있지만 예전에 비해서는 좀 많이 이제 친구들도 만날 수도 있고 가고 싶은 데도 갈 수가 있어서 좀 많이 환경이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활동가들이 열심히 그만큼 활동하는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활동 때문에 바뀌었고, 네. 세상이 조금씩 장애인들이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바뀌고 있다. 네. 근데 아직 과제는 너무 많다. 네. 그죠? 여기 운동하신 분들도 아니신 분도 있고, 또 비장애인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저희와 동정으로 보지 말고 똑같은 사람으로서 사회 구성원으로 똑같게 얼마든지 장애인들도 사회에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옆에서야 저 사람은 몸이 불편해야 돼서 무조건 도와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데 우선 1차 탄 장애인들이 보이면 우선 의사를 물어보고 뒤에서 혈체를 좀 밀어준다든지 그런 것도 있고 시각장애인 분들은 옆에서 어깨를 갑자기 잡고 팔을 잡고 끌어당기는 경우가 많은데 그 부분은 시각장애인들 많이 몰라는 사람 경우가 많거든요. 의사를 먼저 물어보시고 그 장애인들 좀 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효와 동정으로 보지 말자. 그리고 같이 더불어 사는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사회를 만들자. 라고 얘기하실 수, 거죠? 네, 네. 예. 정부나 지자체가 어떻게 우리 장애인들에게 어떤 자세로 다가갔을 거냐가 중요하다 봅니다. 지자체나 정부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십시오. 저 같은 경우는 덥고 내가 사지마비 중증장애이다 보니까 이게 장애인 제도도 이제 좀 차등화를 둬서 저희 같은 이제 중증장애인들이 24시간이라는 활동제도 서비스가 필요한데 이런 부분이 이제 지자체나 이런 데서 전혀 지금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경상남도에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필요한 사람은 많은데 그만큼 이제 제도라든지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원을 못 받는 이제 사지마비 독보장애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정부나 지자체에서 좀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 좀 지원을 좀 더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추가로 하나만 질문이 없었던 내용인데요. 그 정상버스 있지 않습니까? 혹시 타보셨어요? 예, 이용해봤습니다. 아, 이용해보셨어요? 어쨌던가요, 타보니까? 처음에 저희가 자주 모니터링을 했을 때는 이 기사분들이 내는 조작 방법이라든지 장애에 대한 인식을 좀 많이 알고 계셨는데 시설 제도라든지 환경은 그만큼 이제 만들어지가는 조금씩 바뀌어가는 사안인데 지금 저작버스 정류장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턱이라든지 이제 나무 같은 조명이 많이 갖춰져 있다 보니까 정말로 인해서 리프트가 이제 이게 휠체어를 탑승을 하려면은 저작버스 높이와 인도 높이가 맞아야 되는데 그런 환경 때문에 전혀 접근하기가 또 힘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차량 관리가 지금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나마 장유 지역에는 그나마 조금씩 많이 바뀌어가는 상황인데 김해시 시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80%가 차량 관리가 제대로 안 된 상황이다 보니까 저상버스를 이용하고 싶어도 지금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 여객에서 차량을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차량을 관리나 기사 인식 개선은 그런 교육도 좀 해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여러 가지 주변에서 바라보는 시선들이 좀 불편하진 않았습니다. 버스 탑승하셨어요? 버스 탑승할 때 장애인들이나 노약자를 위해서 만든 저상버스인데 실제로 장애인들이 이제 학교 등교 시간이나 출퇴근 시간이라든지 그럴 때 이용하면 문총이 정말 따갑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탑승하는 시간이 걸리니까. 승하차 시간이 보통 보면 그래 비장애인에 비하면은 뭐 계단으로 해서 끌어 올라가도 되지만 리프트가 내려오고 그래 이제 휠체어 탑승하고 안전거리를 거는데 그 시간이 좀 많다 보니까 출퇴근 시간에 만약에 이제 비장애인들이 이제 같이 이제 저상버스를 탑승할 때는 출퇴근 시간이 늦어지다 보니까 장애인들한테 뭐 좀 심한 이제 폭언이라든지 그런 걸 많이 듣다 보니까 좀 많이 불편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과연 이거 장애인들이 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들더라고요. 이 사회적 논총 때문에. 그래서 보니 우리가 더불어 산다는 생각, 같이 산다는 것, 이런 사회적 관심, 고민과 생각들이 바뀌지 않는 이상, 인식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이건 좀 해결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좀 더 더불어 산다, 같이 산다라는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네, 하면 네. 장애인들이 불편하다고 요구를 해서 저상버스를 만들었는데 이용 안 하시는 장애인분들이 많아서 실질적으로 만들어 놨고도 내가 제도적으로 좀 문제가 장애인들 인식에도 좀 문제가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상버스를 만들어 놨고 이용을 하는 환경에 대해서도 불편한 것도 물론 있겠지만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한다든지 하는 대기 시간이 너무 많이 틀어지다 보니까 장유 같은 경우에 노선만 제대로 연결이 되어 있으면 저상버스를 이용해서라든지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미흡한 부분을 제대로 하는 자체를 좀 개선해 나간다면 지금 시에서도 좀 장애인들이 좀 이동하거나 이런 데 많이 제약을 받지 않고 얼마든지 이동할 수 있습니다. 정치의 주인을 찾아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정치 얘기해볼까요? 정치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정치주는 저는 민족 국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정치 얘기했으니까요. 우리 장애인들이 정치에 관심과 참여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정치에 장애인들이 참여해야 되는 이유는 사회 환경이라든지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으로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이제 문제점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장애인들이 제일 잘 알고 그런 문제점을 정치인들이나 그런 분들에게 내가 제도라든지 이런 걸 내가 불편하는 걸 요구를 해서 하나씩 바뀌어가는 게 내가 정치 장애인으로서 내가 해야 될 의무라고 저는 생각하고 가장 절박한 분들이 장애인이다. 네. 그죠? 그리고 그것을 풀 수 있는 게 정치다. 정치 아니면 더 이상 풀 수 있는 길이 없다. 네. 그래서 장애인들은 반드시 정치에서 관심 가지고 그 절박성을 가지고 정치를 만들어 가야 된다. 네. 맞죠?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 공통 질문 해보겠습니다. 혹시 판매 좀, 네네. 우리 질문을 다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네요. 내가 아니요, 뭐 하시죠. 자, 김해 시민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우리 만나는 게스트마다 세 가지를 팁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의 7화 게스트 분은 어떤 요구를 가지고 계신지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할게요, 그냥. 네네. 조금 전에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이유는 또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거 말이 필요 없는 네. 요구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8월 말 9월 경에 우리 이런 요구를 가지고 김해 시민이 시장에게 아니면 정치권에게 요구한다라고 해서 시민대회를 할 생각입니다. 그때 같이 참석해서 자기 목소리 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혹시 이렇게 설문조사까지 끝났는데 이제 인생을 살면서 내가 혹시 바라거나 꿈꾸는 세상이 있으신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저는 꿈꾸고 있습니다. 네, 그게 꼭 현실로 꼭 이루어질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같이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처 못하셨던 말. 지역사회 현황과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를 이래 유튜브로 담아서 하는 방송이 있다는 데 대해서 참 뜻깊고 좋았고요. 네, 더불어 함께 장애인들과 함께 이 유튜브가 잘 됐으면 좋겠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잘 더불어 사는 세상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누구나 이 자리에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목소리를 듣고자 합니다. 정치의 주인은 민중이고 국민입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정치인은 민중입니다. 여러분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같이 한번 외쳐봅시다. 구독, 좋아요 한번 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네, 뵙겠습니다.